오늘은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토속적 민담이나 야담과 전설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4편을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 동물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이었다. 며칠째 굶은 어떤 나그네가 기진맥진하여 마을 어귀에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본 늙은 농부가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으며 낡았지만 마른 옷도 내주었다. 며칠 동안 정성껏 보살핀 덕에 나그네는 기운을 차리고 길을 떠났다. 나그네는 떠나며 말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몇 년 뒤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 그 나그네가 고을의 원님이 되어 오게 된 것이다. 그 무렵 마을 사람 하나가 세금을 조금 늦게 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전에 나그네를 살려준 농부였다. 원님은 그때 일을 잘 기억하면서도 모르쇠하고 호통을 쳤다. 나라 법을 어긴 죄인이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 참다 못한 농부가 말했다. 옛날 어느 해 겨울에 우리 집에서 며칠 묵었던 분이 아니시오? 사또는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곧 모른 채 했다.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법은 법이다. 가볍게 곤장 몇 대 치면 될 것을 자기의 불편했던 과거를 드러낸 괘씸죄를 더해서 사또는 농부를 멀리 귀양 보냈다. 그런데 농부는 귀양지에서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머리 검은 짐승이란 참 이상하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는 있고 자기를 우세스럽게 만든 사소한 일은 끝까지 벌하려 덤벼드니 말이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저와 첩이 다른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림원의 어떤 서리가 임금에게 진상할 능금을 훔쳐먹다가 들켰다. 형조에서 매 80대를 맞으니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본처에게는 부끄럽지 않지만 새로 맞이한 첩에게 부끄러울 뿐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다. 어째서 새로 맞이한 첩에게는 부끄러우면서 본처에게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요? 아내는 예를 갖추어 맞아들였으니 더불어 같이 살면서 종신토록 마음을 바꾸지 않지만 첩은 예를 갖추어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통혼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 쫓고 배반하지요. 이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그때부터 속간에서 첩을 두려워하는 자를 가리켜 상림설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아전의 딸을 탐내려다 야간 도주한 태수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현의 태수가 공무로 이웃 읍에 갔다가 늙은 아전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주인인 아전은 일이 있어 밖에 나갔고 할멈 혼자서 두 딸과 함께 있었다. 큰 딸은 이미 시집간 몸이고 작은 딸은 집에 있는데 예쁘고도 탐스러웠다. 태수가 몰래 훔쳐보고 몹시 현혹되어 따라온 아전에게 뜻을 나타냈더니 아전이 말했다. 술자리를 베풀고 할멈의 수고를 위로하며 깬다면 혹시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음식을 아주 가득히 차려내자 할멈이 놀라며 고마워하는데 태수가 할멈에게 말하였다. 두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볼 수 있겠소? 할멈이 두 딸로 하여금 태수에게 뵙도록 하였는데 작은 딸이 부끄러워하는 자태에 고운 빛이 넉넉한지라 태수는 더욱 가슴이 막히는 듯하였다. 술을 돌리다 작은 딸에 이르러 수작을 겨우 끝내자마자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아전이 뒤에서 안아 밀어넣었다. 할멈이 허둥지둥 딸에게 달려가 허리를 잡고 일이 급하다. 하고 외치자 큰 딸이 달려들며 어미를 도와 태수를 밀쳐내었다. 옷끈이 뚝 끊어지면서 작은 딸이 몸을 빼어 달아나는지라 할멈이 깊숙한 방에 숨겨두었다.
태수가 아전에게 물었다. 어떻게 꾀를 내볼 수 있겠느냐? 아전이 말하였다. 아직 써볼 수 있는 꾀가 하나 남아 있어옵니다. 아전은 태수로 하여금 방 가운데에서 목매는 신용을 하게 하고선 놀란 척하며 말하였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이어서 아전이 할멈을 얼러대었다. 태수께서 지금 너희 집과 언짢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큰 변이 일어났으니 필경 너희 집 때문이다. 내가 미처 구해드리지 못한다면 온 집안이 어육이 되어 마땅하다. 할멈이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전에게 계책을 묻자 아전이 말하였다. 태수께서 아직 숨이 남아있으니 작은 딸을 가까이 하게 한다면 혹 소생을 바라볼 수도 있겠네. 때마침 일보러 나갔던 늙은 아전이 집에 온지라 할멈이 이를 심화를 빠짐없이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난 늙은 아전이 말하였다. 형률의 조문에 의하면 위세로 핍박하여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 법일세. 교활한 도적놈이 우리 집 귀한 딸을 탐내었으니 10,000번 죽어도 싸지. 하물며 목을 매기는커녕 목매는 신육만 하였으매랴 그대로 놔두어라 안 죽는다. 할멈이 이 말을 듣더니 태도를 바꾸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죽어 썩어 자빠질 개 같은 놈아! 너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는 남의 귀한 딸을 탐내고는 이렇게 속임수까지 쓰면서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느냐? 내 놈이 죽는다고 한들 우리가 어찌 가여워하겠느냐? 걸레를 입에 물었는지 욕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지라 태수는 부끄러워 그 밤에 바로 도망하였다. 4번째 꼭지입니다. 고양이 쥐 다루듯 얼간이의 재산을 탈취한 기생 이야기입니다. 평양기생모라는 제주와 미모가 출중하여 마침내 한양의 기적에 뽑혔다. 시골 사람으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장인의 도움으로 한양 대궐의 지인이 되었다. 사위가 벼슬길로 나아가게 되자 처갓집에서 노자와 행장을 성대하게 꾸려주었다. 이생이 한양의 관사로 왔을 때 관사가 마침 기생집과 가까이 있었다. 기생이 그의 짐바리를 낚아채고자 하여 이생의 숙소로 와서는 거짓으로 놀라는 체하며 말하였다. 높으신 어르신이 오신 것을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미끼를 들이우고는 즉시 돌아갔다. 이생이 바라보니 시골의 자기 아내와 비교하여 권녀의 자태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 같았다. 자기도 모르게 이생은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엿본 기생이 술과 음식을 싸가서 위로하였다. 한창 나이에 타지에서 나그네로 지내자니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첩의 지아비도 멀리 수자리 살러나가 이미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지요. 속담에도 호랍이 심정은 호러미가 안다고 했으니 괴이쩍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거듭 교태로운 말로 유혹하여 드디어 이생과 더불어 사통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생이 행장을 모두 기생의 거처에 옮겼다. 기생은 매일 아침 계집종을 불러 귀에 대고 말하며 음식을 사치스럽게 해서 바치도록 하였다. 이생은 아름다운 짝을 얻었노라고 기뻐하면서 자물쇠와 열쇠를 전부 맡기었다. 하루는 기생이 낙심하여 기뻐하지 않는 기색이었으므로 이생이 위로하였다. 내가 실증이 나는 것이냐? 옷과 밥이 내 맘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냐? 아무개 나리가 아무개 기생을 총애하는데 금비녀와 비단 옷을 챙겨주었답니다. 아무개 나리야말로 진정한 기생의 지아비이옵지요.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내 마땅히 내 원대로 해주마. 당신과 함께 사는데 어찌 헛된 곳에 함부로 쓰겠습니까? 이생이 노하여 말했다. 나의 재산인데 내가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더니 곧 그녀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었다.
또 한 장사꾼이 찾아왔는데 아름다운 구름무늬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다. 이생이 나머지 재산을 다 털어 사주려고 하자 기생이 거짓으로 말리는 체하며 말하였다. 좋기는 좋네요. 그렇지만 만약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요? 이생이 그녀를 꾸짖었다.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날 밤 기생과 계집종이 남은 재물과 비단을 가지고 밤을 틈타 도망가 버렸다. 기생의 종적이 묘연하니 이생이 등잔불을 켠 채 홀로 앉아 전전긍긍하며 새벽을 맞았다. 해가 높이 솟자 기생이 외박한 연유를 알지 못하는 이생은 직접 아침밥을 해 먹으려고 괴짝과 행랑을 뒤졌더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제야 비로소 돌아가는 형편을 눈치챈 이생은 분한 나머지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말하였다. 이는 기생들이 늘 하는 작태라오. 낭구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소. 매일 아침 계집종과 귓속말하였던 것은 몰래 재물을 옮기는 것이었소. 다른 사람을 칭찬하였던 것은 낭군으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여 그 사람을 흉내내게 하려는 것이었소. 마지막으로 비단을 팔러 왔던 것은 그녀가 자기의 기둥서방을 몰래 시켜 나머지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것이었소. 이생이 몹시 성내며 말하였다. 그 요기를 보기만 하면 단번에 몽둥이로 때려 죽이리라. 급하게 옷과 버선을 거꾸로 입고 교방으로 달려가 엿보고 있었다. 기생 모란이 동료 수십 명과 함께 떠들썩하게 지나가자 이생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 말하였다. 이 요사스러운 귀신아, 내가 비록 창녀라고는 하지만 어찌 차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빨리 내 금비녀와 채색 비단을 내놓아라. 기생이 박장대소하며 말하였다. 얘들아, 모두 와서 이 바보 좀 봐라. 기생에게 주었던 물건을 돌려받으려 하는구나. 기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그의 꼬락서니를 보려고 하자 이생은 부끄러움으로 낯을 붉히며 얼굴을 돌리고 사람들 속으로 숨어 피해버렸다. 조정에서 이 일을 알고는 그의 벼슬을 빼앗았다. 의지할 곳 없는 이생은 길에서 구걸해가며 마침내 처가에 도달하였다. 장인은 그가 창기에게 재산을 빼앗긴 사실에 노하여 문을 닫고 그를 내쫓았다. 이생이 마을에서 걸식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